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은 구본영 작가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책 제목 들어보셨을까요? 또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던 적도 있고 너무 좋아서 현재 독서 모임에서도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입니다. 구본영 작가님은 변화 경영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요. 그래서 구본영 변화 경영 연구소를 경영하셨었고, 그다음에 칼럼니스트 저술가,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변화와 일대 혁신의 길을 열어놓은 장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딱 봤을 때는 되게 옛날 책 느낌이라서 선뜻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독서모임 할 때도 수강생들이 회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드디어 구본영 작가님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의미냐면 이 책이 좋은 걸 아니까 이제 일단 사 놓는 거죠. 근데 내 의지에 의해서 걔를 딱 꺼내 가지고 이렇게 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랑 함께 읽으시고 곧 독서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많이 변했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남 탓이 아닌 내 책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변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렸을 때 그런 핑계를 대고 '내 환경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쟤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고 제 안에 항상 그런 화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는 내가 그거를 하나씩 조금 방향 해결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내가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해 봤을 수도 있는데 남 탓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쪼끔 더 다른 삶을 꿈꾸신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먼저 배우시기보다는 잠깐 멈추시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 돌아보시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 실천하시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수강생들과 그 코칭을 참 많이 하게 되면서 1:1 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쩌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가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구절은 어디냐면 97 쪽입니다. 챕터 이름은 신으로부터 받은 과제, 가장 자기다운 것을 찾아갈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남 탓이나 그게 왜 나오냐면요. 자꾸 내 안에 보석을 발견하지 않고 타인의 좋은 점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모습을 따라 하려다 보니 거기에서 온 괴리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예술 활동 또는 우리가 어떤 활동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모방에서 나오는 그 따라함과 다른 거고요. 그 모방은 뭐냐면 그 모방을 통한 창조는 뭐냐면 그 모방을 통해서 내 강점을 섞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람과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 빛을 노르시죠.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기도문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자 97 쪽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무려 50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읽어 봐 드릴게요. "전능하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혜가 저에게 명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매일 기도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본영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본인도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98 쪽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 봐 드릴게요. 그래서 나도 짧고 평범한 기도문 하나 만들어 보았다.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이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게 허락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최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느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날처럼 메멘토 모리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요.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문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추천드리는 거는 기도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 주님, 우주 이럴 수도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확언문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확언문. 확언이라는 거는 만트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긍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아침 루틴으로 이제 습관이 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긍정문입니다. 이게 제 바인더거든요. 바인더이고요. 확언문을 예전에는 썼었어요. 썼다가 요즘은 이제 확언문이 많아지면서 읽고 있습니다. 쓰는 것보다 이제 읽으면서 제가 자꾸 되뇌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뇌를 시키는 과정이고요. 확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한 페이지거든요. 이제 제가 퍼스널하고 머니랑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이 있고 돈 이렇게 나눴는데요. 돈만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머니 부분에는 "나는 돈이 부는 자석이다. 나는 둘 다 선택한다.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 나는 45 살까지 10억을 모은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내 통장에는 매일 100만 원이 들어온다."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퍼스널에는 나는 매일 성장하고 베푸는 사람이다. 내 건강 상태 신체적으로 완벽하다. 비즈니스에는 오는 나의 모든 열정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내 직업에서 무한한 에너지와 흥미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문은 처음에 이거 만드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책에서 나왔던 좋은 구절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원문 써 보시거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 시작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사일기인 것 같습니다. 일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일기인데요. 저도 지금 감사일기를 637 일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637 일째. 이게 탑승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제가 뭐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감사일기인데요. 그냥 감사한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하루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오늘 내가 잘한 일, 성공일지처럼 오늘 내가 잘한 일 그리고 오늘 정말 내가 고마웠던 사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고 감사한 거 3 개를 적어 보면서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것. 항상 우리 눈이 밖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간과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핍이 나고 자꾸 다른 것, 더 좋은 것, 남의 것들만 보니까 자꾸 내 생활이나 현재 내 가진 것들을 하찮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그런 그 좋은 것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둘러보세요. 성경책, 책, 스티커, 독서대, 책상, 마이크, 조명, 노트북 다 제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나? 타인이 관계 속에서 번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가진 것부터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도문 그리고 구본영 작가님의 기도문 플러스 저는 자기 긍정문이나 또는 감사일기 써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책 뒷부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이다.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혹은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을 위한 기원문을 하나 만들어 보길 바란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잊을 때도 있지만 결코 스스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격려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을 비난하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통제하지 못한 외부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지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내 강점이 무엇이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질문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구본영 작가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요. 이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일이 하다 보면 일 중독처럼 막 일만 할 때가 있어요. 쉬지도 않고 막 이 책상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여가가 일보다 더 즐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일부러 쉬려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일은 어른들의 놀이다." 근데 일이 고통이 되는 게 있죠. 제가 저번에 다른 데를 갔다가 이제 그 식당에서 휴일이었는데요. 아기가 이모한테 "이모 나 이모처럼 어른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모가 "뭐라고? 이모처럼 이루 어른이 되고 싶다고? 너 이모처럼 매일매일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휴일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아 이모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뭐 이러니까 막 애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일이 어른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기 싫은 거, 애들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게 단지 일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애들이 바라는 어른의 모습을 다른 게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형부가 뭐 사 주면 '어른이 되면 맨날 저렇게 돈이 많이 뭐 생기나 봐. 어머 어른이 되게 자유롭겠다.'라는 이런 거 생각했었지 제가 뭐 직장 이런 거 우리 어려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꼬맹이한테 그 이제 아장아장 거는 애한테 막 "너 이모처럼 일하면 일하고 싶어."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자 "일은 놀이다."라는 이 책의 구절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았는데 어른들이 어느 날 그냥 놀기 위해서 일을 만들었다라는 구절들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보시기보다 '그러면 내가 일처럼 그러니까 놀이처럼 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렇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초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일에서부터입니다. 내가 현재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내가 다른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오늘도 제가 다른 분 얘기를 나눴는데요. 좋을 때 좋은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는 그 문제 대처하는 거는 평상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 평상시 태도, 평상시 말, 평상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러한 태도들과 생각과 습관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년 더 잘 살기 위해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먼저 다 빼내시고요. 뭔가 더 배우시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 쭉 돌아보시면서 내년에 어떻게 살지를 쪼끔 이렇게 기록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먹는 여자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세 가지 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람은 사람은 그 목적이 있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이 되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 또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아침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도 제가 은근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 책을 추천드렸냐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입니다. 남이 나를 고용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브랜딩은 어
나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처럼 하려고 하니까 브랜딩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즐거운 것, 몰입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나다운 것 자체가 전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려면 그 시기를 견뎌내야 돼요. 그 찾는 시기가 분명히 당장 "짠. 이게 네 재능이야. 이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라고 누가 답을 주나요? 안 주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꽃들에게 희망에서는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스스로 씨를 뽑아내면서 꽁꽁꽁꽁꽁 어두운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꽃들 희망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인을 따라하지 않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비유되는 게 애벌레 기둥입니다. 애벌레 기둥. 막 올라가죠. 미친 듯이 올라가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거야. Y가 없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뭐야, 아무것도 없죠. 다시 내려오는 과정. 그랬더니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애벌레 기둥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비가 돼서 지금 날고 있는 과 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나는 지금 애벌레 기둥 속에 있지 않는가? 맹목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해 보신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고용하라. 고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1인 기업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날 어떻게 마케팅 브랜딩 하실 거예요? 백만장자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적합한 책이고, 저도 진짜 거짓말 못해서 20번 읽었거든요. 오디오북으로도 계속 듣고 책도 보고 하고 있고요. 백만장자 메신저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영상 깔 때 광고라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으로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이번 주에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석세스 리더스 클럽은 뭐냐면, 석세스 성공, 리더스는 읽는 사람 또는 리더. 네, 성공을 꿈꾸는, 성공하고자 하는 읽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그래서 더 석세스 리더스 클럽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이제 제가 독서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이거는 3 주마다 한 권씩 읽습니다. 3주 동안,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순간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드리고, 어 두껍죠. 또는 얇아도요. 혼자 읽고 독서모임 딱 오시는 것보다 카톡방에 좋은 곳에서 계속 나눔하면서 그 에너지 나누고, 3 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이 일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1인 기업이나 영업이나 마케팅 관련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책으로 3 주에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1 년이면 16권 또는 17권, 거의 제 리스트업이 됐어요. 이런 책으로 해서 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 좀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이야기 나누시길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석세스 리더스 클럽 2기는 백만장자 메신저이고요. 동영상 설명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곧 함께 만나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제가 뽑았던 구절 중에 하나, 자기사랑, 기도문, 확언, 그래서 추천한 책까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연말에 아마 갑자기 뭐 라이브 방송 한 번쯤 제가 진행할 수도 있어요. 2020년 나만의 탑 3? 탑 5 이런 책 추천을 한번, 라이브 방송을 연말에 혼자 했으니까 남들 놀 때 나 혼자 있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 그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